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그 모델링에 관련된 걸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보내주신 그림을 보면, 요런 모델링을 좀 만들려고 하시는데, 좀 쉽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을 질문을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아마 뭐 편하실 겁니다. 그게 일일이 이거를 뭐 수동으로 작업하는 거는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기능을 좀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밖에 있는 그 사각형 그걸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큐브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래서 이 큐브를 가지고 이제 실제 그 프레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디터블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 모드에서 전체 면을 다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익스트루드 이너를 선택을 하시고요. 익스트루드 이너를 이 옵셋을 갖고 조절할 건데요. 드래그해서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정확한 수치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한 15 정도만 해볼게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그룹, 이거는 뭐 혹시라도 이 앵글 값이 이게 90도를 넘어가 있으면 얘를 풀어 주셔야 되고요. 앵글 값이 90도가 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거 뭐 체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플라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저 면들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레임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메꿔져야 되죠. 프레임이.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전체 선택을 다 하시고요. 면을. 요번엔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이때도 이제 가급적이면 정확한 수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5를 했죠. 그러니까 요번엔 마이너스 15 정도로 그래서 어플라이 눌러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이 들어간 면에 여기가 캡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트 캡을 하시면 이렇게 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완벽한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모델링 하실 때.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포인트 모드로 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포인트 모드로 가서. 자,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 부분을 선택을 해 보시면 포인트가 4개가 겹쳐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나씩인데 요 부분이 익스트루드 된 부분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보면 포인트가 64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이쪽이 많이 겹쳐 있는 거죠. 이런 데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옵티마이즈라는 걸 해주시면 포인트 개수를 한번 보세요. 64개였는데 40개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붙은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하나가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프레임은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로 둬도 뭐 상관이 없다면 그냥 이 상태로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이 엣지 부분이. 그래서 저것도 뭐 일일이 베벨을 이용을 해서 여기 베벨 툴, 엣지를 전체 선택을 하고 베벨 툴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요. 이거는 한번 적용을 해 놓으면 수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베벨이라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지 말고 디포머에 있는 베벨을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좀 편합니다. 그래서 베벨을 만드시고 값은 앵글 값을 사용하세요. 앵글 값. 그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너무 뭉뚝하면은 좀 날카롭게 뭐 한 1.5 정도만 해줄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지게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완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저 안쪽에 있는 거 저것도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방법은 비슷한데 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쟤는 원형이니까 구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이 면이 얘를 바꿔 주시면 되겠죠.
이걸로. 그래서 삼각형이 되게끔 면들이. 그래서 면의 개수나 이런 거는 뭐 적당히 좀 줄여주겠습니다. 요거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많게 하려면 많이 주시고, 예, 적게 하려면 적게 주시고. 저는 요 정도만 갖고 할게요. 자, 뭐 얘를 가지고 이제 다시 요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볼록볼록 나온 것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저거를 하기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뭐가 가장 편하냐면 모 그래프를 좀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모 그래프에 모 익스트루드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적용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예, 면들이 구성이 됩니다. 자, 얘는 기본값, 제가 수치는 일단 변경을 좀 시켜놨습니다. 익스트루드 스텝은 1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들어가서 스케일 0,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크처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축을 조금씩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튀어나오게 할 것인지, 스파이크가, 네, 좀 더 할까요? 한 15 정도? 자,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라운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라운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베벨 디포머 쓸 건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보겠습니다. 자, 베벨 디포머를 여기다 바로 적용을 시키면은 베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예, 어긋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쪽 포인트가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모 익스트루드로 생성된 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끄집어낼게요. 자, 얘를 하나로 합쳐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 합쳐줘야 돼요. 포인트들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커넥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커넥터에다 집어넣고 웰드를 체크하면 포인트가 합쳐지죠. 예, 그러면 이제 이 합쳐진 얘랑 적용이 되게끔, 그래서 요 두 개 선택하시고 Alt G로 묶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원하는 앵글, 옵셋 값 한 1.5 정도 할까요? 네, 너무 좀 두껍나요? 얘는 1 정도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스파이크가 생겨나죠. 그런데 이제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쪽 면과 요 베벨된 요 부분이 굉장히 컬러가, 그러니까 색상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쪽 베벨된 부분과 면 부분이 브레이크 돼 있어서 그래요. 퐁이 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베벨 쪽에서, 아예 베벨 디포머 쪽에서 이 퐁 브레이크 꺼버리세요. 브레이크 안 하겠다. 예, 그러면 하나로 합쳐져서 부드럽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도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얘도 이걸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평면이기 때문에, 이쪽이, 그러니까 수평 이런 데는 얘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꺼버리시면 이런 데가 퐁이 깨져요. 예, 그래서 아주 이렇게 수평인 면들로 이루어진 베벨일 때는 퐁 브레이크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수평이 아닌 어떤 비스듬한 각을 가졌을 경우에는 퐁 브레이크를 사용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뭐 결과를 보시면 뭐 요거는 앰비언트 오클루저 하나만 추가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어서 보시면, 네, 질문 주신 것 같은 그런 모양 프레임,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수정이 용이하다는 거죠. 수정이. 어떤 수정이 용이하겠습니까? 얘가 아직 프리미티브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얘의 면의 개수를 늘려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마 가장 편하지 않을까. 예, 보내주신 그런 그림과 같은 모델링을 하실 때는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